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그림책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림책으로 이야기 나누기를 해볼 겁니다. 여러분은 이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본인의 이름이 떠오르시기도 하고 주변에 가족이나 친구의 이름이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이름과 관련된 어떤 뭐 에피소드도 떠오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아마 생각이 나실 거예요. 오늘 이제 이름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아니면 그 여러분이 만나는 대상하고 해서 이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면서 본인의 이름에 대한 어떤 그 가치를 한번 다시 정립해 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제가 보통 첫 번째 시간 어떤 그 수업을 할 때 처음 만났을 때 이제 이름에 대한 그 이야기를 많이 가지고 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지고 갈 때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자기의 이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제가 그 가장 기억나는 분 중에 한 분이 요양원 수업을 갔었는데 그 어르신이 여자 어르신이셨어요. 본인의 이름을 부르는 거라든가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왜 저분이 저럴까?' 그랬더니 본인 이름이 너무 부모님들이 이제 너무 이렇게 그 하찮게 그렇게 이름을 지어 준 것이고 아무 의미 없이 너무나 이렇게 값어치 없이 이름을 지어 줬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인생도 좀 그랬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이름이 불러지는 거에 대해서 그닥 이렇게 유쾌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분 그 이름 자체가 어떻게 저렇게 이름을 지었어?' 뭐 이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이름을 얘기하셔서 인제 그 이름에 담긴 뜻이라든가 그다음에 인제 그런 그 이름에 대한 어떤 그 어머니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면서 이제 매 수업 시간마다 얘기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나중에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어머니가 계셨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그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어떤 아이들은 자기 이름이 굉장히 마음에 든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고 자기 이름이 너무 좋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아이들은 자기의 이름에 대해서 난 싫다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런 것들로 인제 아이들이 자기 이름에 대해서 그 어떤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 가치를 이렇게 그 매긴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 보통 우리가 한자 이름을 많이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한자의 뜻을 풀어서 설명해 주셔도 좋겠지만 그 이름에 대해서 어떤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너에게 이렇게 이름을 지어 주게 됐는지 그런 것도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누게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유치원 아이들하고 수업하면서 가장 이렇게 좀 충격적이었다 그런 부분이 뭐였냐면 어머님들이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에게 "너의 이름은 얼마짜리 이름이다." 라는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 이름을 지으려고 하다 보면 잘 어떻게 지을까 뭐 이런 것들이 좀 힘드니까 그 장명소라든가 아니면 이름을 잘 짓는 분에게 이렇게 왜 좀 의뢰를 하시잖아요. 그럴 때 인제 그 수고에 대한 가치로 얼마씩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이들에게 그 얘기를 그대로 하신 거예요. "너는 30만 원 주고 내가 이름을 지어 왔다. 너는 50만 원 주고 이름을 지어 왔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이 그걸 좀 뭐라 그러죠? 아이들에게 제가 인제 "너희들 이름은 누가 지었어?"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뭐 "우리 할아버지가 지었어요. 우리 할머니가 지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지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아이들은 뭐 "이름을 짓는 데서 지어 왔어요." 또는 뭐 "목사님이나 스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지어 주셨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었다."라고 얘기하는 아이들과 그 어딘가 의뢰를 해서 지었다라고 하는 아이들의 그 말하는 느낌이 좀 저는 좀 달리 느껴졌어요. 왠지 이렇게 부모님이 지어 줬다 그러면 내가 굉장히 사랑받고 나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이름을 지어 준 것이다. 뭐 이런 느낌이었고 제3 자가 이름을 지어 줬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좀
나를 좀 덜 사랑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요. 그럼에 그런 느낌이 좀 있는 데다가 어떤 아이가 자기 이름은 30만 원짜리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물었더니 이름을 지었던 그 돈을 엄마가 "너 얼마 주고 지었어, 이름을."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의 가치가 3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그러면서 자기네끼리 "어 니는 나보다 돈 더 많다." 뭐 "적다." 이런 걸로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제발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는 좀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아이들에게 "내가 너의 이름을 직접 짓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뭐 그런 것 때문에 이름을 잘 짓고 열심히 그런 이름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이러신 분한테 부탁을 한 거야. 그래서 엄마가 거기에 대해서 수고를 드린 거였고 우리는 너의 이름이 이러이러한 뜻으로 이러이러한 마음으로 이름을 지은 거야."라는 걸 아이들에게 좀 얘기를 해 주면 어떨까. 그래서 자기의 이름이 참 소중하게 '엄마 아빠가 나를 정말 사랑해서 소중하게 이름을 지어 줬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게끔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제 이름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 이름이 조금 시골스러워요. 그래서 어 아버지에게 불만이 있었죠. '왜 이름을 하고 많은 이름 중에서 이렇게 지었을까?' 또 이렇게 어 그 어딘가 누군가 저를 호명하면 괜히 좀 쑥스럽기도 하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나는 개명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으면서 제 이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더 예쁘고 좀 더 멋진 어떤 그런 이름을 생각을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어떤 계기로 인해 갖고 제가 제 이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 이름에 대해서 어떤 그 의미 가치를 주게 되고 이러면서 저는 제 이름을 지금은 제가 이 생을 마감할 그날까지 함께 가져가는 저의 동반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그 어떤 그 존재 가치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뭐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저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좀 높여 놓는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 좀 저는 가지고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어떤 사건이 어떤 것이었는지 이는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제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잠시 후에 저의 이름을 밝히면서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그 이름이라고 하는 소재를 가지고 갔으니까 오늘 이름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아이들이든 그 만나는 대상에게 먼저 질문을 해 보고요. 그리고 책을 읽어 주면 좋습니다. 그림책이다 보니까 뭐 그 대상자에게 직접 책을 읽어 줘 본인이 읽으시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책을 같이 읽거나 아니면 제가 읽어 줍니다. 그런데 이제 책을 읽어 줄때 그림책을 읽는 방법은 굉장히 저는 다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어떤 목적으로 이 책을 읽어 주냐에 따라서도 좀 달라져야 되는 것이 그림책 읽기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그래서 제가 그림책을 읽어 주는 방법을 글자 그대로 읽어 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글자 그대로 책을 읽어 주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림을 보면서 글자를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서 읽어 주는 방법도 있고요. 또 어떤 그 약간의 그 이름이라든가 약간 변형을 시키거나 아니면 그림만 쭉 해서 이야기를 가져가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림책을 좀 읽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내가 지금 어떤 수업을 할 것인지 어떤 대상자를 만나는 건지에 따라서 읽기 방법이 조금씩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융통성으로 좀 읽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그 외국 책 그림책 중에 외국 그림책들이 많잖아요. 근데 외국 그림책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름 같은 거에서 우리가 이렇게 좀 이름을 바꿀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오늘도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제가 이따가 그거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런 것들 그리고 '아 이거는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 풀어서도 설명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책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시기 전에 여러 번 읽어서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그런 의미를 좀 알고 그리고 들어가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제가 읽어 드릴 책은 이름 보따리라고 하는 책입니다. 프랑스 작가가 지은 책인데요. 이름과 관련된 책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꼭 이 책을 가지고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름과 관련돼 있는 책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한번 읽어 보시고 하셔도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책은 이름 보따리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그 책을 보여주는 카메라가 따로 있어서 제가 그 카메라를 좀 넘길게요. 잠깐만요. 음. 네, 바로 이 책입니다. 이름 보따리라고 하는 책이고요. 자, 이렇게 보면은 그림이 좀 보이시죠? 네. 그림이 동물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동물 친구들의 표정이 어떤지도 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이걸 앞표지라고 얘기하는데 앞표지에는 이렇게 제목과 그다음에 이 출판사와 그리고 이 글작가, 그림작가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번역이 됐으면 번역 작가까지 이렇게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글 작가, 그림 작가 이런 걸 다 읽어 줘야 되나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요. 지금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읽어 줄 때가 있고 읽지 말아야 될 때가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그 그림책은 표지에서 보이는 그 이름 보따리 제목에서 보이는 이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 나누게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그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 나누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들의 표정이 어떤지 지금 즐거워 보이는지 화가 났는지 행복해 보이는지 뭐 울고 있는지 이런 것 등등. 얘네들은 그럼 왜 지금 이러고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해볼 수 있겠고요. 아까처럼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라고 해서 이름에 대한 얘기를 해볼 수도 있고요. 또 보따리가 뭘까? 그리고 총체적으로 이름 보따리가 뭘까? 이름 보따리가 도대체 뭐지?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그런데 이때 던지는 질문은 우리가 아직 책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보따리가 뭔지 이 아이들이 왜 이런 표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정답을 듣겠다라는 것보다도 '아 이런 보따리가 뭐지? 뭘까? 그럼 우리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가 볼까?' 이런 정도의 어떤 그 질문만 던지고 들어가면 훨씬 더 이야기를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인제 장수를 넘기면요. 요렇게 면지라고 합니다. 자 면지라고 하는데 그림책에서는 면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면지에서도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책의 앞면지와 뒷면지는 같은 그림입니다. 이렇게. 같은 그림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럼 어떤 이야기인지 이름 보따리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꼬마 늑대가 숲길 바위 위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한 할아버지가 잔뜩 허리를 구부리고 등에 보따리를 짊어지고 꼬마 늑대의 앞을 지나가다가 꼬마 늑대에게 물었지요. 응, 꼬마 늑대야, 왜 울고 있는 거니? 저는 일곱째 늑대예요. 근데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이름이 없다고? 네, 형 누나들은 모두 이름이 있어요. 그것도 아주 멋진 이름 말이에요. 매일 밤 엄마가 우리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입을 맞춰주면서 잘 자라고 인사해요. 이름도 같이 불러주면서요. 그런데 나에게는 아무 말도 안 해요. 난 이름이 없거든요. 매일 아침 엄마는 또 우리에게 우유를 담아주세요. 자기 이름이 쓰여 있는 그릇에단 말이에요. 하지만 내 그릇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아요. 난 이름이 없거든요. 우리가 학교에 갈 때 아빠가 말해요. 좋은 하루가 되거라. 그리고 모두에게 이름을 불러줘요. 하지만 나에게는 아무 말도 안 해요. 나는 이름이 없으니까요. 그렇구나. 그럼 꼬마 늑대야, 울지 말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 보따리 안에 너의 이름이 들어있단다. 할아버지와 꼬마 늑대는 숲속으로 걸어갔어요. 그러다가 나무에 기대어 울고 있는 꼬마 봄을 보았죠. 허허, 꼬마, 너는 왜 울고 있는 게냐?
저는 일곱 번째 곰이에요. 근데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이름이 없다고? 네. 형, 누나 모두는 멋진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없어요. 매일 아침 엄마는 우리가 세수할 때 발을 깨끗이 씻어라, 발톱도 닦아라, 이 닦는 거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두의 이름을 불러줘요. 하지만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해요. 난 이름이 없거든요. 아빠는 우리가 호수에 낚시하러 갈 때면 고기 많이 잡아라 하면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줘요. 하지만 나에게는 아무 말도 안 해요. 난 이름이 없으니까요. 그렇구나. 그럼 울지 말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 보따리 안에는 너의 이름도 있단다. 숲속에는 이름 없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꼬마 개구리, 꼬마 고슴도치, 꼬마 쥐, 꼬마 다람쥐 모두 일곱 번째 친구들이었대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모두 따라갔어요. 할아버지네 집은 숲속 끝에 있어요. 할아버지네 집은 도서관 같았지요. 할아버지는 집에 들어가자 그 보따리를 내려놓고 끈을 풀며 말했어요. 자, 여기는 너희들의 이름이 들어있단다. 마음껏 골라라. 하지만 말이다. 이건 명심해야 된단다. 마지막에 나오는 이름이 가장 멋지다는 걸 말이야.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꼬마 동물 친구들은 할아버지가 풀어놓은 그 보따리에 빙 둘러쌌지요. 하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할아버지의 말을 기억했거든요. 할아버지의 말이 뭐였죠? 네, 맞아요. 마지막에 나오는 이름이 가장 멋진 이름이다. 그래서 친구들은 기다렸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어떤 분은 기다리시고 어떤 분은 아, 난 그냥 끊을 거야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자, 과연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고 3분, 4분, 5분이 지나자 꼬마곰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보따리 안으로 손을 쑥 집어넣어서 종이 한 장을 꺼냈대요. 내 이름은 우랄이야, 우랄. 얘들아, 내 이름은 우랄이라고. 그리고는 꼬마곰은 종이를 들고 숲속으로 사라졌어요. 그러자 지금까지 참고 있던 다른 동물 친구들도 모두 손을 집어넣었지요. 그리고는 자기의 이름을 크게 외치면서 숲속으로 사라졌어요. 자, 이제 맨 마지막 누가 남을까요? 글쎄요, 누가 남을까요? 맞아요. 바로 꼬마 늑대였네요. 꼬마 늑대는 그 자리에 남았어요. 할아버지의 말을 기억했거든요. 할아버지 말이 뭐였죠? 그쵸.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이름이 가장 멋진 이름이라는 거. 그래서 꼬마 늑대는 이제 그 보따리 안에 발을 넣었어요. 그리고 이리저리 뒤적뒤적. 어, 근데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머지 한쪽 발을 넣고 얼굴까지 넣고 보따리 안으로 들어가서 구석구석 살폈지만 이름 보따리는 텅텅 비어 있었어요. 가장 마지막 이름이 가장 멋진 이름이라고 했는데 꼬마 늑대는 슬퍼졌어요. 피곤하고 추웠고 그래서 웅크리고 누워있다가 잠이 들었대요. 꼬마 늑대는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할아버지가 말했지요. 꼬마 늑대야, 잘 참고 기다렸구나. 이제 너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이름을 갖게 될 것이야. 너에게 내가 가진 내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 난 너무 늙어서 이제 이름이 필요 없거든. 자, 너의 이름은 이름 주는 이.
바로 이름 주는 늑대란다. 길을 가다가 숲속을 지나가다가 시냇물을 건너다가 이름 없는 꼬마 친구들을 만나면 그때 내가 이름을 주도록 해라. 알겠지? 자, 그럼 안녕. 꼬마 늑대는 꿈에서 깨어났어요. 수천 장의 종이 쪽지들이 주위를 살랑거리고 있었지요. 종이마다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어요. 꼬마 늑대는 그 이름들을 모두 담아 주머니에 넣고 끈으로 꽁꽁 묶었어요. 그리고는 밖으로 나갔죠. 왜냐하면, 왜죠? 그렇죠. 꼬마 늑대는 이제 이름을 주는 늑대잖아요. 그래서 이름 보따리를 신나게 어깨에 메고 걸어갔대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름 보따리라고 하는 이야기였고요. 제가 화면을 좀 바꿀게요. 자, 이제 이름 보따리라고 하는 이야기였고요. 이 책에서 제가 이야기를 조금 요약시키면서 그리고 이제 동화 구연식으로 읽어줬는데 꼭 이렇게 읽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야기의 어떤 중요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이건 조금 없앴으면 좋겠다라든가 이야기를 좀 더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읽어주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제가 아까 꼬마 곰의 이름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우랄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남자아이들이 제가 그냥 우랄이라고 발음을 했더니 쪼끔 우리나라에서 약간 뭐라 그러지? 욕 표현식으로 이렇게 화가 났을 때 "우."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그 말이 생각이 나는지 아이들이 굉장히 킥킥대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의 흐름이 끊겨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혹시 생각이 나면 여러분들이 이름을 쪼끔 바꾸신다든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면 이름 주는 이가 원래 그 할아버지가 늑대에게 준 이름이에요. 이름 주는 이. 이건데 이름 주는 이 이렇게 하니까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 주는 늑대. "이름을 내가 너에게 준다."라고 하는 그 이름 주는 늑대로 저는 쪼끔 바꿨어요. 그래서 고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쪼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자 인제 우리가 이 책을 읽고 났으니까 아까 제가 중간중간에 뭐 여러분에게 질문도 했지만 그건 이야기의 흐름상의 어떤 질문이었고요. 자, 인제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기죠. 꼬마 늑대, 꼬마 곰 그리고 그 외에 동물 친구들 꼬마 동물 친구들이 이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다 몇 번째였냐면 일곱 번째였거든요. 그러면 왜 일곱 번째 아이들이 이름이 없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지나갈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걸 상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일곱 번째 동물 친구들이 이름이 없었을까? 왜 그럴까요?" 그림책은 상상 속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창작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꼭 일곱 번째 동물이 이름이 없었다라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제가 이렇게 어르신들 수업하는 것 하다가 들었을 때 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한 어르신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딱 그 집에는 딸이 5 인가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 딸이 6이 있었는데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들인가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할머니는 넷째예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러니까 할머니의 어머님이 이제 자식들 이름을 부를 때 왜 누구야 하고 정확하게 불러야 되는데 그 이름을 뭐 첫째 이름을 그러니까 분명히 이 넷째를 부르는데 뭐 셋째 이름이 나오기도 하고 다섯째 이름이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결국은 자기 이름이 안 나오면서 엄마가 인제 오히려 화를 내면서 "너는 왜 대답을 안 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해서 화나면서 "내 이름을 안 불렀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너무 속상했었다.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바로 일곱 번째가 좀 아이들이 많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름을 제대로 기억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걸로 우리가 아이들이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존재감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 아이는. 일곱 번째 아이는 존재감이 없는 아이인 거예요. 그게 꼭 일곱 번째 아이가 아니어도 되는 거죠. 네 번째 아이였는데 존재감이 없는 아이일 수도 있고요. 그 존재감이 없는 아이였기 때문에 이름을 부르지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도 자기가 내 존재가 없는, 내 스스로가 내 존재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름에 대한 어떤 대답을 못 하는 부분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누가 이름을 준 거예요. 새롭게 "너에게 이름이 멋진 이름이야."라고 얘기했던 것은 바로 이름 주는 할아버지의 역할이었고, 그리고 그 할아버지의 역할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갔던 거가 바로 그 꼬마 동물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굉장히 크게 외치면서 숲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는 건 그거가 바로 제 이름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찾은 거, 내 이름의 존재 가치를 찾은 거라는 거죠.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내가 이름이 없다가 아니라, 그 일곱째 동물들 이름이 없다 이게 아니라, 내가 비로소 내 이름에 맞는 어떤 역할을 찾았다, 나를 찾았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는 그 부분이고, 이 꼬마 늑대가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건 그 이름을 못 찾아서, 자기의 존재를 못 찾아서 그 헤매고 있는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이라는 거죠. 당신의 이름, 당신에게 그 이름의 존재 가치를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그 꼬마 늑대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오히려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이야기인데, 제가 아직 제 이름을 말씀을 안 드렸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 이름에 불만이 많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좀 '이름을 개명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지만, 제가 어떤 사건 하나로 제가 그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저는 제가 그 동화 구연이라는 걸로 해서 처음에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일을 결혼을 하고 아이 놓고 뭐 이렇게 키우면서 이제 아이들 책 읽어 주다가 저는 이 일을 하게 된 케이스인데, 그 동화 구연을 하면서 인제 아이들과 수업을 하고, 그리고 그림책도 같이 하면서 인제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다가 성인 수업을 굉장히 하고 싶었어요. 그 성인 수업을 굉장히 하고 싶었는데 저한테는 그 기회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좌절을 했었죠. 그러던 이제 몇 년이 지난 어느 그 해에 그 평생교육사, 도서관에 평생교육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교육사 선생님이 저에게 "내년에 그 노인 일자리로 동화 들려주는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보수 교육으로 3 개월 차로 그 동화 수업을 좀 맡아줄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야 너무 인제 기다리던 기회니까 오케이 했죠. 그러고 나서 인제 그 겨울 방학 동안 그 내년도의 수업 준비를 위해서 정말 많이 인제 원고도 다시 작성하고 그런 이런 부분도 챙기고 이러면서 인제 그 만들기까지 들어가는 것까지 챙기면서 정말 인제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강의 계획안도 제출했고, 그렇게 제출해서 인제 그 수업하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떨어졌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저는 성인 수업에 경험이 없었고,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 먼저 시작했던 선생님이, 먼저 인제 한 몇 년 차 이렇게 그 강의를 했던 선생님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평생 교육사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서로 얘기가 돼서 내년도 수업을 제가 들어가는 걸로 얘기가 됐는데, 윗선에서는 "아 얘는 성인 수업을 안 해 봤던 애인데 어떻게 믿겠냐. 그러니 그 기존에 했던 강사한테 수업을 줘라." 이렇게 된 거죠. 너무 좀 그 속상했어요. 겨울방학 동안 그렇게 열심히 했고 그랬는데 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너무 속상했는데, 뭐 그게 좀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속상해하고만 말았죠. 그러다가 그 2월 달이 지나 가지고 인제 다 모집이 끝나고 한 2월 20 일쯤 정도 됐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 강사분이 무슨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가지고 "일을 못 하게 됐으니 당신이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인제 뭐 속상도 했지만 '아 이것도 또 하나의 나한테 기회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케이 하고 인제 3월 달에 첫 수업을 들어가게 된 날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인제 첫 수업에는 평생 교육 선생님이 인제 "이분이 여러분에게 인제 뭐 몇 달 동안 지도할 누구입니다."라고 인제 소개하고 이렇게 보통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업을 들어갔는데 인제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제 이름으로 모집됐던 게 아니었잖아요. 그 A라고 하는 강사의 이름으로 모집됐던 거고, 그리고 인제 그 수업에 오셨던 분들이 한 30여 분 정도 됐는데 그분들의 거의 80%는 그 A라고 하는 강사를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서 인제 수업이 진행되는 걸 알고 있었는데 전혀 보지 못했던 제가 들어왔으니 인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막 항의도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인제
원래는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하고 어떻게 수업하겠습니다." 하고 수업을 들어가야 되는데 수업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된 거예요. 뭐 어떤 분은 항의한다고 인제 그 사무실로 쫓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본인들끼리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안녕하세요."라고 해도 이 얘기가 어 들어가지 않는 그런, 그래서 제가 쪼끔 더 목소리를 키우면서 '이걸 어떻게 하지? 이 상황에서 이걸 어찌 보면은 기싸움처럼 제가 이겨나야 가야지 앞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고서 머릿속으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제가 들었던 생각이 '그래 칠판에다가 그냥 "안녕하세요. 전 누구입니다."라고 이름 쓸 얘기할 게 아니라 '칠판에다가 내 이름을 쓰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진짜 이렇게 칠판으로 이렇게 딱 몸이 돌아가는 그 짧은 순간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이름을 써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다. 뭔가 다른 뭔가가 있어야 된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 생각을 딱 하다가 딱 들었던 게 제 이름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네. 제 이름이 그림으로 그리면 딱 맞아떨어지는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그 그리 어 제가 "제 이름을 여기다 쓸게요."라고 얘기하면서 그림으로 막 이렇게 그리니까 웅성웅성 하던 그 시끄러운 소리가 점점 줄어들지 제 이름 맨 마지막 글자가 될 때는 조용해지는 거예요. '아하 됐다.' 이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돌아서서 인제 제가 "이게 제 이름입니다."라고 인제 어르신들의 얼굴을 살펴보니까 몇 분은 그 이름을 읽으신 거예요. 그래서 풋 하고 웃으시면서 저를 굉장히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 주셨고, 또 몇 분은 '아 저게 뭐지?' 궁금해 갖고 호기심이 어려였고, 또 몇 분은 아직까지 화를 내고 계셨고,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은 더 화를 내셨죠. '도대체가 저 강사 뭔데 저렇게 하냐.' 이걸로 더 화를 내신 분도 계셨고 그랬는데, 제 이름을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바로 요렇게 했습니다. 요렇게. 자 여기 보면 여기 이, 그다음에 문에다 동그라미 해 놓고 문, 그리고 여기에 자. 이게 바로 제 이름이에요. 이문자. 예. 요렇게 해서 그림으로 그렸더니 그분들이 인제 그걸 읽어 나가시면서 그분들이 '아 쟤한테 뭔가 배울 게 있겠구나.'라는 그런 표정을 딱 하시게 되면서 그날 인제 제가 바로 인제 그리고 나서 제가 실력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그러시죠. 그래서 제가 재미난 이야기 들려 드릴게 해서 이론하고 같이 접목을 시키면서 그날 이야기를 하나 딱 들려 드렸어요. 그리고 났더니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우리야 선생님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그래야지 다양한 것도 배우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분들하고 인연이 원래는 3 개월이었는데 그분들하고 7년 정도 이렇게 수업을 했어요. 7 년. 그러고 나서 인제 이 도서관이 옮기면서 교통편이 좀 불편한 쪽으로 옮겼거든요, 대중교통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수업을 접게 됐는데 그분들하고는 아직도 이렇게 연락을 하고 지냅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이름에 대해서 '아 이렇게 이름을 그림으로 그려서 딱 맞아떨어지는 이름도 그렇게 흔하지 않구나. 아 나는 이걸 굉장히 좋은 거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제 고등학교 때 친구는요, 저를 이 씨로 안 읽고 김 씨로 알고 있는 아이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또 막 이름을 가는데 "아니거든. 우리 아버지 화내." 막 이렇게 얘기해도 얘네들이 자꾸 성씨를 바꿔요. 어떤 아이는 "나는 네가 문씨인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게 있는데 제가 저렇게 이름을 저렇게 모든 수업에서 저렇게 이름을 하니까 그분들이 저를 선뜻 이름이 기억 안 나도 그 그림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을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아 나는 이렇게 이름이 딱 맞는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글자로도 표현할 수 있고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다 보니까 저에 대해서 이렇게 '아 내가 이 이름을 난 이름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름이 촌스러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도 생기면서 오히려 제 이름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고, 저기에서 '내가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아니면 다른 어떤 가치를 좀 집어넣고 달리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면서 아까 제가 한자로 아이들 이름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자가 그럴 문자에 아들 제자를 쓰거든요. 근데 저는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그럴 문자에
글자 자자를 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아들 자자를 쓰죠. 그런데 저는 그 글자라는 것과 그걸 안에 그 말의 의미를 저는 이야기로 가져다 놨어요. 제가. 제가 가져다 놓고 저는 제가 마지막 제 인생의 어떤 목표라 그래야 되나요?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야기 들려주는 할머니로 남고 싶은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이렇게 돈을 받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저의 이 지금 그 제가 그림책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한 4천 권이 넘는데 그런 개인적인 도서관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할머니로 남고 싶다. 이게 저의 그 마지막 목표? 예. 꿈이에요. 근데 고거를 이루기 위해서 저는 제 이름 자체에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하면 제가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는데 나는 그 이름에서까지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어떤 저의 이렇게 당위성 뭐 이런 것도 같이 집어 넣으면서 저는 제 이름에 계속 의미 가치를 좀씩 더 부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나는 정말 나에게 맞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주변에서도 "어 이름이 딱 맞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점점 이렇게 좀 늘어난다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는 제 이름에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인제 이 이름 보따리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그 일곱 번째 그 동물들이 어떤 그 의미 존재가 없었잖아요. 그 의미 존재가 없었던 것을 이제는 그 의미 존재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으로 본인의 이름에서 그 의미 존재를 찾아서 본인의 이름을 찾는 것 그게 오늘 제가 얘기하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 보따리란 이야기 물론 이름 보따리 이 책만 뿐만 아니라 이름이 들어가 있는 책을 어 보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그 이름을 진정한 여러분의 이름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